번씩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오늘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늘 이렇게 한결같이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안전 환경안전 포럼을 위해서 환경안전 포커스랑 인디 포커스 여기 우리 대표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늘 부르면은 그냥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래서 같이 좀 우리 때문에 대표님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작년에 했을 때는 아픈 지구, 병든 환경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아픈 지구에 지구를 구해줘 이제 조금은 더 좀 절박하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멋진 지구, 우리 지구가 참 멋있습니다. 멋진 지구도 한번 보고 아픈 지구도 한번 보고 그래서 병든 환경이 뭐였나? 근데 이게 지구 온난화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요 전체를 다 보려면 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좀 스킵을 할 테니까 양해하시고요. 나중에 전체를 좀 보고 싶다면 따로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전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 발표하는 저에 대한 제 사랑입니다. 참고 보시고요. 지금 우스대 대학원의 재난공학과 겸임 교수로서 석박사 지도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동아대학교 국제법무학과에서 재난정책 전공의 교수로서 법학 석박사도 지도도 하고 그래서 공학과 법학을 동시에 만지다 보니까 법원법대로 공학대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녹색 창이랑 구글에 이제 저를 보면은 보실 수 있겠고요. 멋진 지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멋진 지구가 사실 여기 이제 나사 우주정거장에서 본 지구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참 너무 이쁜데 이 지구에 대해서 요거는 밤에 보면 여기 우리 서울이고요. 여기 평양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는 도쿄가 여기 있고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야경입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 가지는데 그 4월 22일이 우리 그 지구의 날입니다. 매년 4월 22일이. 근데 2015년도에 이 발표됐던 YTN 사이언스의 영상이 있었는데 1분 43초짜리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자연을 보호해 후세에 물려주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그동안 국제우주정거장과 인공위성 그리고 항공기 등으로 촬영했던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얀 산맥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곳 바로 알래스카 브루크 산맥입니다. 나사가 항공 촬영한 이 사진은 아이스브리드 프로젝트의 하나로 촬영되는데요. 극지방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극지에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빛의 향연, 오로라입니다. 지구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주에서 본 오로라는 더 특별해 보이는데요. 이 사진은 지난해 8월 유럽 우주국 소속 우주비행사 알렉산더가 촬영해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겁니다. 그는 오로라 속을 비행하는 건 어떠한 말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뜨는 모습은 지구에서 봐도 장관인데요. 우주에서 보는 일출 모습 역시 특별합니다. 지난해 9월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나사의 우주비행사 리드 와이즈만이 이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했는데요. 그 역시 우주에서 본 일출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우주에서 본 지구입니다. 지난해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의 기상위성이 촬영한 모습입니다. 푸름을 빛내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 후세에도 지금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어야겠죠. 생활 속에서부터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지구의 멋있는 지구를 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멋있고 이쁜데 지금 망쳐지고 있는 거죠. 앞 시간에 그 산사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저 국가도 굉장히 이 많은 부분을 지금 제도화 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뭐 급경사지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지고 급경사지를 정리해 놓고, 그러니까 인공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인데 아까 이런 것은 전부 자연 비탈면입니다. 자연 비탈면은 높이가 50m고 이 경사도가 34도 이상 되는 데는 다 자연 비탈면으로 봅니다. 그거와 그리고 또 인공 비탈면은 높이가 5m에 34도에 길이가 20m면 인공 비탈면으로 보고요. 그래서 인공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을 가지고 있는 관리기관, 그러니까 각 지자체나 각 기관들은 그 그것에 대한 우리 급경사지 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그걸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우리 지구가 보내는 보통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극강 폭염해서 24년 만에 최고 폭염이 온 게 있었습니다. 이건 잠깐만 요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이 38도를 넘었습니다. 전국에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1994년의 무더위를 곧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청계천에 이현승 캐스터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네, 현승 씨, 지금 보니까 어둡네요. 오늘 정말 많이 더웠죠? 거긴 좀 시원한가요? 네, 서울 수온수가 24년 만에 38도를 넘었습니다. 지금 이곳 청계천은 물길에 따라 바람이 불어들고 있는데요. 뉴스 바람 하는 수도 자체가 이렇게 열기와 습기를 부채질하고 품고 있어 뉴스를 스타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은 세계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리네. 이 세계 온도가 그렇게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RCP 8.5라고 해서 이 8.5라는 것은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랬을 때 2100년에 가면 우리나라가 이런 모양이 된다. 살 수 없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계속 이렇게 배출되면은 상당히 심각하다. 요게 이제 시나리오인데 기후 변화가 이제 지금 8.5를 말씀드리는데 현재 상태로 그냥 갈 때 8.5고요. 2.6은 이제 스스로 지구 스스로가 우리 활동을 하더라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2.6입니다. 그 다음에 4.5나 6.0은 조금씩 우리가 개선하는 거고, 이럴 때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구가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보면 2.6과 8.5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많이 개선해서 지구 자체가 스스로 개선해 나갈 때 하더라도 2100년 가면은 이런 모양을 가져가는데 이대로 가면은 지금 서울, 경기, 부산, 목포 다 잠식 당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상청 기후정보 포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강풍에 대한 뉴스인데 이게 조금 긴데요. 하단 좀 자르겠습니다. 강풍에 사람이 그냥 날아갑니다. 길 가다가. 그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기상 이변과 기후 변화, 기후 재난, 지구 온난화 이게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보고요. 또 보면은 해수 온도 변화 그리고 해수면 상승, 이게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게 엘니뇨입니다. 라니냐는 차게 되는 거고, 라니뇨는 엘니뇨도 아니고 라니다도 아닌 그런 복합적인 경우인데, 요걸 이제 좀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기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빙하가 실종되고, 그러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그 부피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수면이 자연적으로 상승되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이 뜨뜻해지면은 또 물이 올라오니까 상승되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바닷물이 이제 해수면이 상승된다는 거고요. 또 극강폭염, 한파, 그리고 또 물폭탄, 슈퍼폭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 이런 게 지금 곳곳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계절 길이를 보더라도 지금 겨울이 최근 30년과 과거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9일에서 22일이 짧아졌습니다. 겨울이. 여름은 길어지고요. 그래서 점점 이런 그 계절 길이가 어느 날 갑자기 봄이 없어졌네. 가을? 이 가을 또 없어지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우리 현실이고요. 이것은 남태평양 투발루라고 아마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투발루가 여기 있는 나라인데 오스트레일리아에 있고요. 지금 여기 적도고요. 이런 모양의 나라인데 지금 이 투발루가 곧 잠긴다고 2050년에 잠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본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키리바시라고 있습니다. 이 투발루랑 비슷한 그 형태인데 한번 영상을 한번 몰디브가 점점 바다에 잠기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기후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놓인 섬나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가 가장 먼저 답을 찾았습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 공화국입니다. 인구 11만 명의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나라로 산호초가 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몰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같이 보도록 하고요. 키리바시가 바로 이제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고 또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2050년에 이 투발루하고 키리바시는 다 잠길 거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키리바시는 이주를 할 예정이고요. 투발루는 대책을 세우는 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양 몰디브, 아주 몰디브는 적을 많이 가죠. 우리 결혼 신혼여행. 근데 이 몰디브도 오래 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은 나우루라는 데인데 나우루도 여기 인광석 채굴이 많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곧 없어질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세요? 제가 자료 넣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서귀포 갔을 때 그 삼방산의 그 용머리 해안이 잠기기 시작하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 서귀포시에 얘기를 하고 했다가 서귀포시의 그 취약지구 개선 때문에 그때 행안부 행안부 자문위원회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더 많이 좀 물기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시장님이 언제부터 이게 관광 안 시키면 됩니까? 오히려 문 닫으면 됩니까? 이렇게 묻던데 지금 이제 드디어 물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삼방산 그 용머리 해안 그 뒷길로 가면 얼마나 경치 좋은데 그게 아마 곧 이제 못 볼 지경이다. 가까이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죠. 맨하탄이 지금 이런 모양인데 200년 후면은 이런 모양으로 갈 거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 이래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기후나 변동성, 그걸 이제 기후변화를 하는데 이 기후변화는 끝없이 인위적인 변화 이런 걸로 일어날 수 있고 유엔 FCCC 이 기후변화 해박에 보면 인간의 활동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 해박을 통해서 기후변화, 기후변동성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변화 얘기할 때 날씨라는 거와 기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기후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후변화는 이런 기후변화 시스템의 변화와 요소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도 있고 외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또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해서 5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아시면 좋은 게 5가지 구성 요소가 온도와 습도, 강수, 풍속, 낮 길이, 낮의 길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5가지 구성 권력은 대기권과 수권, 빈권, 직권, 생물권 이렇게 각 권력이 있습니다. IPCC 보고서에 의하면은 220년 동안의 누적 배출량이 40년간 배출량보다도 뭐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빨리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거죠. 온실가스 증가, 오존층 감소 이런 것들, 그리고 도시화, 토지개발, 산림채취, 아까 앞서 그 산사태 말씀 미리 하시면서 산림채취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주 그런 게 우리 직접적으로 영향을 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병들어 가고 있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그 다음에 이것도 빼어가지고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아픈 지구다 이거 어떻게 대기 오염 물질에 또 온실가스 또 해수 온도도 변화되고 있고 화학물질 과다 사용과 산림 파괴, 난개발, 도로 개발, 불투수청. 불투수청이라는 것은 오늘 혹시 땅을 밟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땅을 못 밟습니다. 다 이렇게 빗물이 와도 땅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아마 지하수 곧 고갈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투수를 할 수 있도록 이 도로 포장할 때 그 개발을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못 쓰고 있는데 좀 저렴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 신종 감염병, 계속 신종 감염병들이 나오고요. 가축 전염병. 이게 참 바다가 빨갛습니다. 이 화학물질 과다 사용 때문에 오염된 걸 말합니다. 해양계가 오염된 거죠. 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요거는 지금 쓰레기더미입니다. 쓰레기더미. 예. 이 바다에 한반도에 6배 넓게 쓰레기더미가 돌아다니는 어마어마하게. 이거 어떻게 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난개발, 열섬 효과. 제가 그 전주시도 개발을 했었는데 전주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전주시가 도시 열섬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람은 이렇게 그 남서풍이 부는데 맞은편에 산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바람이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다시 세우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런 비가 오면은 여러분들 빗물로 이렇게 땅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우수 유출 급변이라고 합니다. 빗물이 아주 급변한다. 지구 온난화입니다. 아시죠? 온난화가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는지 중앙일보가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5가지. 그래서 각각의 화석연료를 보게 되면 우리 요 화력발전소의 화석연료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또 이 우리 도로의 이 교통수단들 그리고 이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 축산이나 용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들 그리고 여기는 열대 우림이 사막화돼 가고 있다. 농경지가 화학 비료로 해서 농경지가 추결량이라고 합니다. 추결량 이 질소 성분의 그 비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열이 생기게 돼서 점점 더 지구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냐? 고민을 했습니다. 대응과 적응입니다. 여기 하나 날라가는데요. 완자인데 여기 요만큼 대응이라는 것은 완화하고 경감. 우리가 지구가 점점점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좀 늦출 수는 없느냐? 배출량을 감소하고 우리가 여러 활동했을 때. 근데 적응이다. 적응은
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포기를 하고 우리가 적응하는 거죠. 수용하고 그것을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 수용해서 살자. 그럼 나도 뜨겁게 가자. 이런 입장이 적응입니다. 대응과 적응인데 국가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응이라는 분야 그리고 감축이라는 분야, 리듀스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 온실가스 감축은 완화 대응 대책이고 이 적응에 대해서는 또 적응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완화에 보면은 기후변화가 변이가 생기고 영향을 초래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인식하고 대응 세우고 영향하고 관찰 평가하는 이런 우리의 활동이 들어가죠. 요게 정보인식부터 기후변화 요걸 완화를 시키는 거고 여기서 전략을 서로 바꿔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자는 게 적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UNFCCC에서 발표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제로 각 국가는 이런 아젠다를 논하기 전에 이미 나름대로 그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차 보고서에서 이제 적응이다. 나름대로 이거 뭐 해가 안 된다. 그냥 앞으로 우리 어떻게 이제 살 건지 받아들여서 뜨거운 데서 살자. 이렇게 지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그 며칠 전에 이제 이게 발표됐습니다. 며칠 전에 IPCC가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발간한 곳인데요. 여기 워킹그룹 1, 2, 3가 있는데 이번에 워킹그룹 2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워킹그룹 2에서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후변화로 거의 모든 곡물의 생산량이 감소되고 온열 질환 그리고 최빈국들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 자, 6차 보고서에 보면 산업화 이전 대비 60%가 지금 이미 멸종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기온이 4.1억 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다. 감축 노력 기르지 않으면 수산 자원이 이제 감소한다. 감축 노력, 완화, 대응을 말합니다. 안 하면 수산 자원이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이 농축산업의 쪽에 감축하지 않으면 30%가 이제 부적합 사항으로 우리 금색인 말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죠. 요게 바로 며칠 전에 나온 IPCC 6차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자체가 1번부터 14번까지 항목을 제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걸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또 1.5도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보면은 지구온도를 1.5도씨로 제한하려면은 전 세계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여야 된다. 2050년까지부터 탄소 중립선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지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화학 물질이 우리한테 또 덤벼들고 있습니다. 헬스 조선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생식계, 내분비샘, 혈액 생성계, 강, 폐, 면역계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걸로 나왔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볼 때 우리가 환경에 우리 지금 직접 닥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국가는 법률적으로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해라. 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적응, 대응, 대책을 세워서 지자체들이 하라고 법에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랑 지역화학사고 대응 계획 이런 것을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저희가 이제 시흥이랑 화성이 우리나라 제일 복잡한 데인데 거기를 저희가 또 다 그 계획을 세워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당진식 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 우리 연구 멤버 중에 한 분도 저기 맨 뒤에 서 계시네요. 예. 폐기물 관리 계획부터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총량 이런 것들이 계획이 법령에 의해서 작성되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노쇠성장 기본법에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 원칙에서 대응 계획, 또 에너지 정책, 에너지 기본 계획, 지속 가능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대응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 계획, 그 다음에 에너지 기본 계획, 적응 대책 각각 이렇게 하도록 법에 해놓고 또 지속 발전 가능 발전 기본 계획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17개 세부 목표로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봉구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해드려서 요걸 유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기후변화 모니터링에 한국 환경 공간에 들어가면은 환경 위성 센터 누리집 에어코리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우리 동네 대기 정보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탄소 발자국을 이제 찍고 흔적을 없애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 기후변화 적응입니다. 이제 대응과 적응. 적응에서는 기후변화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지금 10개 분야에 이렇게 나눠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앞서 말씀드린 면역 질환부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재난재해, 농업, 산림에서 하고 있고, 요걸 보면 이제 건강인 경우에 각각 세부 꼭지를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지금 한 20개 이상 지자체들과 한 5개 이상의 각 공공기관들 계획 수립을 해드렸습니다. 10개 분야, 29개 세부 분야. 큰 숨을 한번 쉬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면서 본인이 숨 쉬는 걸 느낀 적 있으세요? 지금 아무도 못 느끼셨죠? 숨 한번 쉬세요. 환경. 여기는 더 숨 쉬기 좋죠. 한번 쉬세요. 유엔에서 캡티브 유니세프 해서 유니세프가 큰 숨 쉬는 걸 숨을 많이 쉬자 우리 폐활량을 넓히고 이런 환경이 안 좋으니까 영상을 남겼는데 잠깐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보고 싶죠. 보면은 편안하게 젖어듭니다. 여러분들도 큰 숨을 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이제 요 5가지 꼭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구 온난화의 5가지 주범, 우리 공부했는데 지구 온난화의 5가지 주범이 뭐냐? 요 5가지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 요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Be prepared, 준비를 해라. 이 눈길에 체인이 없으면 큰일 나죠. 거한 사위, 사위 즉 유비, 유비 즉 무한이다. 유비 준비를 하면 한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활에 이런 한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